민수 믿고 수업하면은 유튜브에 올리면은 화제는 되겠다. 선생님 저희 이거 오늘 끝나요? 아? 오늘 모의고사 오늘 끝나요? 아니? 그럼 주말에 끝나요? 토요일에 끝나요?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일단은. 남은 기간 동안 뭐예요? 당연히 개별 코칭하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풀고 이거 위주로 돌아가겠죠. 사실 내가 진도 나가는 거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차피 니네가 공부하지 내가 공부하는 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도 나가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지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또는 이제 변형 포인트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지 결국에 학습은 니네가 하는 거잖아. 안 그러냐? 자, 34번부터 내용 봅시다. 이 내용은요 태도의 형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태도의 형성.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태도에 대해서 네 가지 영역으로 지금 설명을 해놨거든요. 네 가지 영역.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예시가 나와. 그 니네 교재 맨 아래 보면은 for example 보이니? 맨 마지막 문장이? 네. 거기에서 예시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보셔도 됩니다. 자, 첫 문장 주제문부터 볼게요. 태도는 has been conceptualized. 자, 개념화되어 왔답니다. into four main components. 네 개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affective, feelings of liking or disliking이랍니다. 그러니까 affective는 감정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냐 싫어하냐와 같은 그런 감정. 그다음에 cognitive는 이제 인지적 요소죠. feelings and evaluation of those feelings.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신념에 대한 평가를 말한답니다. 세 번째는 behavioral intention, 행동적 의도인데요. A statement of how one would behave in a certain situation.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뭔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상태 이거를 말하고요. And behavior, 행동을 말한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감정적 요소, 인지적 요소, 행동적 의도 요소 그리고 행동 요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별거 없습니다. 바로 볼게요. Public attitudes. 자, 대중의 태도들은요. 뭐를 향한 태도냐? Toward wildlife species and its management. 어떤 야생 동물 종과 그 야생 동물 종의 관리에 대한 그 대중의 태도가요. are generated. 발생된대요.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해서 발생되냐? The interaction of those components. 그러니까 그러한 요소들. 여기서 말한 이 네 가지 요소의 어떤 상호작용에 근거해서 발생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야생동물종과 야생동물종의 관리라는 거는 일종의 예시로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시로서. 이거 말고 뭐 저런 행동 양식이 저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야생동물종으로서 이 사람이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Informing our attitudes. 자, 우리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그 울프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늑대죠. 그러니까 늑대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은 strive to keep인데 strive to는 뭐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유지하려고 노력한대요. 뭐를 뭐하게. 됐어요? 그들의 affective components of attitude. 그러니까 태도에 대한 감정적 요소를요.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어떻게? With their cognitive component니까 인지적인 요소랑. 그러니까 감정적 요소랑 인지적 요소를 일치하도록 유지하도록 노력한대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설명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감정적 요소랑 그 인지적 요소를 뭔가 일치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게 뭘까? 이 말 자체가 좀 애매할 수 있어. 예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시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I could dislike wolves. 나는 늑대를 싫어한대요. 그럼 늑대를 싫어한다라고 말했으니까 이게 뭐야? 감정적 요소죠. 감정적 요소 나왔습니다. 아까 위에서 번호로 한번 매겨볼게요. 감정적 요소 1번, 그 다음에 인지적 요소 2번, 그 다음에 행동적 의도 요소 3번, 그 다음에 행동 요소 4번. 이렇게 번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 번호를 이 예시에다가 대입을 하면서 가볼게요. 자, 나는 울프를 싫어한다라고 말한 이게 바로 감정적 요소죠. I believe. 자, 나는 믿는답니다. They have killed people. 그들이, 즉 늑대들이 사람을 죽여왔다고요. 이게 뭐야? 이거 나와 있네. cognitive believe라고. 그래서 얘가 2번이 되는 거지. 이게 인지적 요소예요. 인지적 신념이죠. 인지적 신념. 이 사람이 이게 신념이라는 게 뭐야? 그렇게 믿는다는 거잖아.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했잖아. 나는 그렇게 믿는다. believe라고 말했잖아. 나는 늑대를 싫어해. 왜 싫어하냐면은 나는 늑대가 사람들을 죽인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인지적 신념뿐만 아니라 그 신념에 대한 평가 요소도 있었잖아요. 평가. 그 얘기가 다음에 나오는데 그리고 having people kill. 자, 그럼 사람들이 죽게 두는 것이 is of course bad. 물론 나쁘다랍니다. 됐어요? 여기서 having people killed 나왔는데 이거 사역동사입니다, 얘들아. having 사역동사 목적어 pp예요. 오케이? 가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뭐뭐 하게 하다.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이 물론 나쁘답니다. 이게 뭐야? 신념에 대한 평가인 거죠. 내 신념이 뭐야? 얘네는 사람들을 많이 죽여왔어. 근데 그 죽인 것은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평가를 내리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까지 포함해서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 이게 뭐야? 어떤 인지적인 그 이제 요소를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일관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일관되기를. 왜 그러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인지적인 신념과 신념에 대한 평가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이 감정적 요소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동현이를 싫어해. 예시야. 끄덕거리지 마. 아니 싫어해. 왜 끄덕거려? 예시야. 자, 내가 동현이를 싫어해. 이건 감정적인 요소야. 근데 왜 싫어해? 물어보면은 아니 나 그냥 싫어. 이거는 일관이 안 되잖아. 나의 어떤 인지적인 신념과 매칭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겠어? 뭐야 이 새끼?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평가를 받기 싫어하겠지. 물론 본문에는 없어요. 본문에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를 일치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런 내용을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은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동현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 나랑 안 맞아. 그래서 싫어. 이게 뭐야? 나의 신념. 그리고 그 신념에 대한 평가. 이게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됐어요? 이게 이제 일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를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신념까지, 인지적 신념까지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행동적 의도 나와야겠죠. 행동적 의도. 자, 그럼 봅시다. The behavior intention that could result from this. 자, result from 나오면 항상 짝으로 나오는 거. result in이죠. 그죠? result가 동사로 쓰이면 어떤 이제 result가 명사로서 결과잖아, 결과. 그럼 result in은 in이 뭐뭐 안에라는 뜻이니까 이 안에서 결과가 생기다라는 거거든요. 직역을 하면은 이 안에서 결과가 생기는 거니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나타.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 결과를 낳는다는 건 당연히 뒤에 결과가 나오고 앞이 원인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유발하다라고는 그냥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발한다는 게 뭔데요? 어떤 결과를 유발한다는 거겠죠. 어떤 결과로 이끈다는 거죠. result from도 마찬가지야. 결과가 생기는 건데 얘로부터 결과가 생기는 거야. 됐어? 그래서 result from은 여기다 쓸게요. 생 위에다가 뭐뭐로부터 생기다야. 여기서 생긴다는 게 뭐야?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거야. 결과가. 즉 앞에 나오는 주어가 결과여야 된다는 거야. 결과. 뒤에가 원인이고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거꾸로라는 거야. 다시 한번. result in은 뒤에 결과가 나오고 앞에 원인이 나온다고. 앞에 원인. result from은 어떻다? 얘는 앞에 결과가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오는 거야. 됐어? 이 원인으로부터 이런 결과가 생기다. 됐어? 이 원인은 이러한 결과를 유발한다. 됐어? 어휘로 이제 자주 나오는 녀석 중 하나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행동적 의도는요. 이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게 뭐야? 방금 전에 말했던 거. 나 늑대 싫어. 왜? 늑대가 사람을 죽였거든. 근데 사람 죽이는 건 안 좋은 거잖아. 이렇게 된 거죠. 이거로부터 생기는 그럼 이제 행동적인 의도. 이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자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행동적 의도는요. 이게 뭐랍니까? is to support a wolf control program이랍니다. 즉 늑대 통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거라는 거야. 됐어? 이게 바로 뭐야? 행동적 의도야. 그러면 이게 3번이죠. 그죠? 그리고
actual behavior, 실제 행동입니다. 실제 행동은 4번이겠죠? May be a history of shooting wolves. 그 늑대를 쏴버리는 거의 역사일 수도 있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늑대를 사냥하는 거겠죠. 이게 뭐야? 4번이야, 4번. 됐나요? 그러면 이 1, 2, 3, 4번이 다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야? 태도가 되는 거야, 태도. 됐어? 근데 이 1, 2, 3, 4번이 다 연결되죠. 지금 다 일치하잖아. 왜?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하니까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요, 일관성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이 될 거 아니냐. 아니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왜 행동은 안 보여? 언행일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가 일치되길 원한다. In this example, 이 예시에서요, all aspects of an attitude, 태도의 모든 측면, 네 가지 측면이 are consequent, 일치한다는 거야. 뭐랑? 각각 서로 일치를 해요. 콤마하고 ing 나왔습니다. 분사 구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래 작게 써 있는데 니네 거에 보일 겁니다. which product라고 써 있어. 요거 중요하다. which product라고 써 있는 거. 이거 혹시 내가 설명했었니? 분사 구문과 계속 끊는 거? 기억이 안 나서. 설명 안 했니? 설명해줄게. 그래봐. 고의어법에서 여전히 잘 나오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우리 분사 구문에서 보면 분사 구문 해석법이 많잖아요. 접속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니까. 근데 우리 분사 구문에서 연속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 동작. 여러분, 연속 동작이고 나발이고 이런 용어는 안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게 분사 구문의 연속 동작이지. 자, 그런데 우리 관계사 있죠, 관계사.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있죠. 자, 우리가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는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게 계속적 용법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요. 두 가지를 비교해봐. 해석이 어때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분사는 형용사죠. 품사가. 관계사 형용사죠. 형용사 절이잖아. 품사도 같아요. 해석 같아요.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뭐가 바꿔 쓸 수 없어, 씨. 이러다 딱 걸렸어. 왜 이걸 바꿔 썼잖아, 이씨. 그지야. 제대로 안 듣고 있지. 12시까지 나오고. 자, 봐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계속적용법 예를 들어서 콤마 위치라고만 써볼게요. 콤마 위치. 여기에다가 동사의 과거형을 그냥 하나 써볼게.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지. 자, 근데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는요, 접속사의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지. 대명사는 그냥 is로 썼어. 이런 형태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접속사의 주어 동사 나왔는데 우리 분사 구문 만들 때 어떻게 하냐? 지우고 ing 하잖아. 이게 분사 구문 아니야. 그렇지? 그럼 결론을 놓고 봐봐요. 위치의 ed형은 콤마 ing랑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됐어? 위치의 동사는 ing랑 똑같다고. 지금 나는 이제 ed형으로 썼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간 위치하고 동사 나온 거, 위치하고 동사 나온 건 ing랑 똑같다. 됐어? 이거를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냅니다. 프로세싱하고 나왔잖아. 그럼 얘를 바꿔놔요. 어떤 식으로 바꿔놓냐면 which producing 막 이딴 식으로 써.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which produces를 그대로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 거야. 변형을 하는 거야. 여기 이제 밑줄 쳐놔.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5개 밑줄 쳐놔. 그럼 이제 시험에 이제 어디에서 이제 멘탈이 나가냐면은 학생들이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뭐 본문을 막 암기하듯이 이렇게 학습한 학생들은요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야. 또는 밑줄을 제대로 이제 밑줄 이외에 앞뒤를 제대로 안 본 학생들도 역시나 틀리는 거야. 봐봐. 밑줄만 보고 맞아 나 이거 프로듀싱 본 적 있어. 이거 어법상 맞는 거니까 넘어가야지. 이랬다가 조지거나 아니면은 위치를 발견은 했어. 근데 이제 얘가 어법적 지식이 없어 내가. 이거 원문에서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암기만 했으니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아씨 뭐지? 뭔지 모르겠네. 이거 있으면은 이거 안 되나? 이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어. 이래 막 문제 풀 때 이게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든 ing 기억나. 아예 맞겠지 뭐. 이게 맞다 하고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틀리는 거라고. 어법 자체가. 그러니까 어법은 항상 원리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야. 원리적인 거. 이런 원리. 알겠죠? 그래서 이 계속적용법과 분사구문의 어떤 혼용에 관련된 문제는요.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잘 나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예시에서 태도의 모든 측면이 서로 일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producing 만들어냅니다. 뭐를? A negative overall attitude toward wolves. 늑대에 대한 부정적인 전반적 태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뭐야? 늑대는 나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요약문을 보겠습니다. 특정 문제들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는요. 감정, 인지, 행동적 의도 그리고 행동 이런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야. 이 네 가지 과정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면서 특정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가 생겨나는 거라고. 됐어요? 여기서는 늑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최근에 일어났던 것 중에 그거 혹시 봤어요? 무슨 북한으로 공무원 한 명 그 북한군이 쏴서 죽였다고 지금 계속 뉴스 뜨고 있죠. 그거.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특정 문제에 대한 이제 대중들이 나서는 태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좋아 싫어부터 시작을 해갖고 왜 좋아 왜 싫어 그 인지적인 요소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싫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고 이렇게 이제 태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네티즌들은요, 여기까지는 안 가요. 여기까지는 안 갑니다. 여기까지 안 가. 방구석에서 키보드만 하지 여기까지는 안 가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37번. 오늘 내용 어렵지 않지? 지난번이 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지난번 우리 초반에 봤던 거. 37번 질문입니다. 자, 여기도 한 줄로 제가 정리해 왔는데 먼저 읽고 시작할게. 과학의 획기적 발전들은 순식간이 아니라 아주 오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입니다. 어렵지 않죠? 과학의 발전은 탁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오랜 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다. 됐죠? 자, 내용 갑시다. 자, 봅시다. Like physiological discoveries of the late 19th century. 자, 19세기 후반의 그 생리학적 발견처럼요. 오늘날의 그런 생물학적 돌파구가 있는데 has fundamentally altered 근본적으로 alter 바꿔놨습니다. 우리의 이해를요. 뭐에 대한 이해냐? 네모 괄호에 대한 이해를 바꿔놨답니다. 쉽게 말하면 생물학의 획기적인 발견이었냐? 어디 갔냐? 네. 생물학의 그 어떤 그 발견이 우리의 이해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놨는데, 근데 그게 이제 뭘 어떻게 바꿔놨냐면 어떤 방식을 바꿔놨냐면 how the human organism, 그러니까 인간 그 유기체겠죠. 그 인간 유기체가 작동하는 방식과 바꿀 방식이야. medical practice니까 의료 행위겠죠. 행위예요, 행위 practice가. fundamentally and thoroughly. 자, 그러니까 fundamentally 근본적이고 thoroughly는 이제 그 저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의료 행위를 변화시킬 것이랍니다. 됐나요? 그러면 구문 분석이 잘못되어 있네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의 will change가 얘가 아니라 얘랑 짝이야, 얘랑. 이렇게 둘이 짝이야. has altered랑 will change가 짝이에요. 이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생물학의 획기적인 발견이 인간 유기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꿔놨어. 그리고 그 작동하는 그 생물학의 그 획기적인 발견이 또한 그 의료 행위를 바꿔놓을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겠죠. 됐나요? 여기에서는 그냥 예시로 시작하는 거거든. 예시로. 그러니까 어떤 진짜 생물학의 획기적인 발견을 말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는 뭐 내용을 봐야겠죠. 자, 일단 이어서 볼게요. The word breakthrough. breakthrough는 아까 말했던 획기적인 거, 뭐 돌파구, 획기적인 발견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그 단어가요, seems to imply 뭔가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In many people's minds,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요. 어떤 식으로 뭘 완전 암시하는 거냐면, an amazing,
unprecedented revelation. 어이씨, 발음이 어렵다. 자, 그러니까 뭔가 놀라게 하고요. 그리고 전례가 없는 그런 발견. 이런 거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거냐 대절이가 볼게요. That an instant makes everything clear.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순식간에요. 이건 instant.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을 분명한 상태로 만드는 그런 놀랍고 여태까지가 없는,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그런 발견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서 생물학적 획기적 발견이라는 게 뭔가 인간의 유기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인간이 이 신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뭐 이런 이해를 바꿔놨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획기적인 발견이 나오고 나서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뭘 바꿔놨다고 했습니까? 의료 행위 자체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는 신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발견되고 나서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게 완전 잘못됐네? 그럼 우리 치료할 때 다르게 해야겠네?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바꿔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료 행위를 바꿨냐니 뭐 했냐니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아까 말했던 이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이 말 자체가 야 이거 획기적이다 바로 이거 적용하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이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뭔가 갑자기 모든 걸 확 바꿔버리는 마치 그냥 뭔가 혁명을 해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한순간에 뭔가 혁명을 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겠죠. 이 획기적인 발견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뭐 본문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상용화가 되는데 시간이 있잖아. 예를 들어 볼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여기저기에서 맨날 막 뭐 가짜뉴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뭐 백신을 어디서 개발했다느니 뭐 몇 달 전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 획기적인 발견이겠지 그거는. 근데 그 획기적인 발견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종식됐어요? 아니잖아. 왜?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될 거 아니야. 뭐 실험도 해야 되겠고, 재검증도 해야 되겠고, 뭐 부작용은 있는지 없는지도 해야 되겠고,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시간적인 거, 어떤 경제적인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획기적인 발견 자체는 한 거지. 백신을 실제로 만약 만들어냈다면. 하지만 그게 상용화가 되는 데는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다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봐봐. 다음 내용 볼게요. 과학은요, doesn't actually work that way.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이게 주제야, 사실상.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런 식이 뭔데요? 순식간에 확 모든 거를 분명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 됐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얘들아. 순식간에 바꿔놓는 게 아니라고. 변화는 주지, 당연히. 변화,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될 거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는 없다는 거야. 그 어떤 과학 분야더라고요. 아시겠죠? Remember, 기억하래요. 이렇게 명령문으로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요지를 말하고 싶은 건가? 일단 보죠. 과학적 방법을요. 근데 어떤 과학적 방법이냐? Which you probably first learned the law back in elementary school. 이거 뭐야? 의문문이네요? 기억하니가 되겠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너가 아마도 처음으로 배웠었대요. 뭔가에 대해서요. back in elementary school, 그러니까 이제 약 초등학생 때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 대충 초등학생 때쯤에 아마도 너가 처음으로 배웠던 과학적 방법을 기억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It has a long and difficult process. 그것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랍니다. 어떤 과정? 이런 과정이라는 거야. 굉장히 길죠? 관찰, 가설, 실험, 그리고 얘도 실험이겠죠. 검증이겠죠. modifying, 수정, retesting, 재실험, 그리고 또 retesting again and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재검증. 이런 거에 대한 길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지 이거는. 내가 방금 그 코로나 백신 얘기했잖아. 이거 막 발견했으면 오케이 바로 뿌려서 애들 접종합시다. 이게 되냐고. 안 되지. 됐어요? 다음 내용 봅시다. That's how science works. 그게 바로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과학은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야. 한순간에 뒤집혀질 수 없다라고. 아무리 그게 획기적이어도. 그리고
The breakthrough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자, 어떤 관계에 대한 획기적 이해가. 근데 어떤 관계냐? Our genes and chronic disease. 우리의 유전자와 만성적 질병 간에 존재하는 그런 관계의 획기적인 그런 이해가 발생한답니다. In just that way. 그냥 바로 그런 식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야. 바로 그런 식이 뭐야? 길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한 뭐 실험하고 검증하고 재검증하고가 있었잖아.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오게 된 거라고요. 콤마하고 ing 나오는데 분사 구문인데 여기서는 뭐 하면서가 좀 더 적절하겠죠. 뭔가를 만들면서요. Building on the work of scientists from decades. 그러니까 수십 년, even centuries ago, 심지어 수백 년 전으로부터죠. 이런 거로부터 과학자들의 연구를 뭔가 기반으로 해서 building on이니까 여기서 기반으로 하다가 좀 더 낫겠네요. base on이랑 비슷하게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하면서 바로 그런 방식으로 발생하게 됐다고요. 돌파구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획기적인 그런 이해가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도 뭡니까? 역시나 중요한 거는 이거야 이거야. 응. 수백 년 전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다고. 그걸 기반으로 나오는 거라고. 지금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바로 1년 내로 상용화하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부터 제가 말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과학에 상용화하는 시간이 걸린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에 상용화하는 시간이 걸린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in fact, 실제로 it is still happening. 그것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답니다. 즉, the story continues to unfold.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진답니다. As the research process on. 그 연구가 지속되는 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가 수백 년 뒤에 후손들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 자료로서 남아서 이제 그때 가서 뭐 좀 최악의 얘기지만 그때 가서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수백 년의 어떤 연구 자료를 통해서 막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과학은 한순간에 확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한 줄 요약으로 말한 게 뭐였어요? 과학의 획기적 발견들은 뭐다? 순식간이 아니라 길고 오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거라고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방에 혁명적으로 이렇게 확 뒤집어질 수가 없다. 구체적 요약문을 보자면 오늘날 생물학적 발전은요. 여기서 생물학적 발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생물학적이라고 할게요. 우리 유전자, 만성질환 뭐 이런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수백 년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이제 위주로 많이 한 거죠. 근데 결국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 뭔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을 쓸 수 있겠죠.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뭐 핵심 문장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겠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주제와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37번까지 마무리가 됐고 38번까지만 할게요. 잠깐만요. 힘들 것 같아요. 왜? 왜 힘들어? 이거 안 어려워. 아니 시간이. 시간? 좀 넘으면 어때? 아니 뭘 생각스럽게 뭐 10시에 안 끝나면 죽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네 영락 테스트 봐야 되는구나. 일찍 끝내줄게. 지금 한 6분 남았거든요. 잠깐만요. 잠깐 끊고요.